1988년 5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 아파트. 한여름도 아닌데 이상하게 더웠던 그날, 이 아파트에 살던 수자는 지속적으로 나는 악취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배수구를 통해 올라오던 무언가 썩은 듯한 악취. 그날 악취를 맡은 이는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복도를 돌아다녔고, 그 악취가 크리스탈이라는 여성의 집에서 풍겨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안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결국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망해 있는 크리스탈이었습니다. 크리스탈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녀였던 그녀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17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하며 취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자주 다퉜지만 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크리스탈.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는 1982년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1987년, 그녀가 상경하고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몇 개의 자그마한 광고를 찍기도 했지만 그리 인지도는 없었던 그녀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스트리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987년 5월, 친구 초대로 갔던 파티에서 그녀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박사 준비 중인 안톤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첫눈에 반한 그들은 그렇게 사랑에 빠졌고, 크리스탈은 생애 처음으로 안톤을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항상 부족한 돈,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 꿈을 이루지 못한 절망감 때문에 삶의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그녀는 안톤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크리스탈은 생전 처음 행복을 느꼈고 이 행복이 지속되려면 자신이 스트리퍼를 한다는 것을 그에게 들켜선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난 지 4개월 뒤 안톤이 지인으로부터 한 성인 클럽에서 크리스탈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모든 것은 들통나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안톤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이미 크리스탈을 너무 사랑하기도 했고 그녀의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1988년 5월에 크리스탈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런 그녀를 위해 5월 4일에 식료품을 들고 그녀의 아파트로 찾아갔던 안톤. 며칠 후 함께 여행을 갈 일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들. 갑자기 그녀는 사진기를 꺼내 안톤을 찍으며 행복하다고 말했고 안톤 역시 행복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찍어 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왔다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활발한 모습을 웃으며 보던 안톤은 약을 잘 챙겨 먹고 쉬라는 말을 한 뒤 그녀의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날 저녁 크리스탈은 안톤에게 전화해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며 사랑한다고 전했습니다. 5월 6일에 크리스탈은 동생인 줄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독감에 걸렸다며 어머니와 통화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어머니는 다른 곳에 홀로 살고 있었기에 크리스탈은 동생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던 것이지만 동생은 자신도 잘 모른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소 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던 언니가 왜 갑자기 어머니의 연락처를 물었는지 궁금했지만 혹여 둘이 또 싸울까 겁나 동생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독감에 걸렸다는 언니의 목소리가 매우 멀쩡했기에 그녀가 독감을 핑계로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했다고 생각했던 동생. 이것이 크리스탈의 마지막 전화일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톤은 크리스탈이 3일 동안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자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상하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탈이 전화를 끊을 때 실수로 전화를 완전히 끊지 않는 버릇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러리라 생각했던 안톤. 마침 그녀가 일할 시간이었기에 안톤은 그녀가 일하는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위에 다른 여성이 있자 안톤은 크리스탈의 동료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그날 그녀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안톤. 그런 그에게 문지기가 크리스탈이 일본으로 떠났다고 말하자 안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 그녀가 일본에서 직장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갈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 전에 둘이 함께 일본 여행을 하기로 했던 약속도 저버리고 말이죠.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당시 안톤은 혼란스럽고 화가 치밀어 올라 자신의 집으로 가 분을 사겼습니다.
그렇게 6일 뒤 크리스탈은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녀의 몸에는 전화 코드가 감겨 있었고 하인은 실종돼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을 확인한 두 형사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놨습니다. 한 형사는 범인이 그녀를 성폭행하려 했고 살인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형사는 그녀가 며칠 전부터 독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젊은 여성이 그것도 호전되고 있던 감기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했지만, 더 이상했던 점은 두 번째 형사의 주장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탈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안톤이 이걸 사고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장했지만, 경찰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안톤과 크리스탈의 유가족들이 그녀의 시신을 확인하게 해달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던 점도 이상했습니다. 당시 검시관은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유가족들에게 보여줄 상태가 아니라 주장했고, 그렇게 그녀의 시신은 2주 만에 화장됐습니다. 안톤이 부검 보고서 사본을 얻게 된 것은 크리스탈이 사망하고 4개월이 지난 9월. 그는 부검 기록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키가 170.18cm, 몸무게가 63.5kg으로 나와 있었지만 생전 그녀의 키는 152.4cm, 몸무게는 47.6kg이었던 것입니다. 평소 배우가 꿈이었던 크리스탈은 안톤과 함께 자신의 프로필을 자주 만들었고, 그렇기에 안톤은 그녀의 키와 몸무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탈의 유가족들도 한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기에 몸무게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키는 152cm 정도였다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장기가 끝난 그녀가 갑자기 18cm나 큰다는 것은 말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처음 경찰은 그녀가 감기약을 너무 많이 복용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보고서에는 그녀의 몸에서 어떠한 약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사인에 관해선 알 수 없음으로 적혀 있었죠. 더 이상했던 점은 크리스탈은 과거 수술 때문에 발목에 핀이 박혀 있었는데 보고서에 동반된 엑스레이에는 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부검 기록. 안톤은 부검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가 잘못됐다며 경찰서에 방문했고 신원 확인을 어찌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탈의 집에서 발견된 시신이 그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안톤을 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검시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며 그녀의 신원 확인은 지문을 통해 확인했기에 확실하다는 경찰의 답변. 크리스탈은 별다른 전과가 없었기에 그녀의 지문을 경찰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안톤이 반박하자 경찰은 머뭇거리더니 FBI에게 받았다 답했습니다. 갑자기 FBI가 왜 그녀의 사건에 개입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안톤. 더 이상 그것에 관해선 어떠한 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경찰. 경찰을 믿을 수 없었던 안톤은 결국 자신이 직접 사건을 확인하고자 나섰습니다. 크리스탈의 집에서 그가 찾아낸 것은 5월 4일에 병문안을 갔을 당시 그녀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카메라였습니다. 처음 8장의 사진은 크리스탈과 자신이 찍혀 있었지만 그 뒤로는 콧수염을 기른 웃고 있는 40대의 남성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한 안톤. 남성이 찍힌 장소가 크리스탈의 집이라는 것을 확인한 안톤은 그녀의 전화번호부를 모두 확인하며 신원불명의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이 정보를 경찰에게 알렸지만 경찰은 그 남성을 신문하기는커녕 용의선상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안톤은 여러 방송 프로에 출연하며 그녀의 죽음을 공론화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반응은 얻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가 막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콧수염을 기른 남성을 제외하고 유력한 용의자가 한 명 있기는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레이스 조셉 맥케나 주니어. 전직 경찰관이었던 호레이스는 불법적인 일을 많이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크리스탈이 일했던 클럽은 물론 여러 불법 업소를 운영했다는 말이 있었지만 대리인을 내세웠기에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시 FBI는 그의 불법 도박을 조사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호레이스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FBI에게 크리스탈의 지문, 즉 자료가 있다는 것은 그녀가 FBI와 어떠한 접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안톤은 FBI에게 그녀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7개월 만에 받은 자료는 21페이지나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안톤은 지급 보류된 21페이지를 다시 요청했지만
FBI는 기밀 서류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크리스탈이 FBI에게 호레이스에 대한 어떠한 자료를 넘겼을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된 호레이스가 복수를 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안톤. 하지만 호레이스는 1989년 3월에 사업 파트너에게 살해당했기에 결국 크리스탈의 죽음에 관해 안톤은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크리스탈이 FBI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나온 키와 몸무게가 맞지 않았던 점이 그 증거이며 평소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던 그녀가 어머니와 통화하려 했던 것이 어떠한 언지를 주려 했던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지만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크리스탈, 그녀의 죽음에 관한 미스테리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